취득세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내가 사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가, 그 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가, 이것만 알면 취득세는 끝입니다. 이전 영상 안 보신 분들은 1편 먼저 꼭 보고 와주시고요. 위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목차 먼저 보고 갈게요. 세법은 항상 기준일이 중요합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세금을 판단할 거냐. 취득세는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취득일은 언제인지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볼게요. 이것저것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잔금보다 빠르면 등기일이다. 아니면 사용 승인일, 임시 사용 승인일 좀 빠른 날이다. 등등 엄청 복잡스럽게 많은데요. 솔직히 한 90%는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걸린다고 봅니다. 돈 주고 사면 잔금일, 증여받으면 계약일, 입주권으로 신축 아파트 들어가면 사용 승인일. 이것도 복잡하다 그러시면 그냥 잔금일 이거 하나만 기억해 두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이제 취득세 계산하러 가볼까요? 취득세 계산은 간단합니다. 취득가액 곱하기 세율. 취득가액은 내가 산 금액이니까 쉽죠? 이 관건은 세율인데 일단 세율표 한번 볼까요? 이 주택수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죠. 취득세 계산의 핵심 두 가지 여기서 나오네요. 내가 사려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 그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지. 그럼 주택수 먼저 볼게요. 여기 주택수는 세대 합산 주택수인데요.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이 몇 번째 주택인지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내가 무주택자인데 처음 주택을 취득한다. 내가 취득하려는 주택이 첫 번째 주택이죠. 1주택 라인 보면 되고요. 만약 지금 1주택인데 하나 더 사려고 한다. 이때는 취득하려는 주택이 2주택이죠. 여기 2주택 라인 보면 됩니다. 간단해 보이죠? 근데 세세히 들여다보면 어려운 게 진짜 많습니다. 여기 조문이 되게 길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왕초보 영상이잖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다 길게 설명해봐야 어차피 기억이 하나도 안 남아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핵심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주택수 판정, 이게 왜 어려울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이랑 세법이 바라보는 주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볼까요? 여기 무주택자라고 생각하는 A씨가 있습니다. 큰맘 먹고 서울에 5억짜리 아파트를 샀어요. 1주택이고 6억 원 이하니까 취득세 1%, 약 500만 원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죠. 근데 웬걸 알고 보니 여기 분양권을 하나 가지고 있었던 거죠. 분양권은 사실 주택은 아니지만 세법에서는 취득세 중과 판단 시에 주택수에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취득하는 주택이 2주택이 되는 거죠. 근데 서울이 지금 조정대상 지역이잖아요. 세율표 보면 조정대상 지역 2주택은 8%거든요. 500만 원이라 생각했던 취득세가 무려 4천만 원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과 포함되지 않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이게 취득세의 핵심입니다. 이 주택수 판단도 어디까지 넣어야 되나 좀 고민했는데요. 이 정도만 알아도 된다 하는 핵심만 뽑아봤습니다. 이 장표는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보유 중인 물건 중 여기에 해당되는 게 있는지 꼭 미리 파악하신 후에 투자 계획 세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딱 하나 주의해야 할 건 2020년 8월 12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 날짜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모두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 날짜 하나 더 기억하고 갈게요. 다음은 조정대상 지역인데요. 이건 쉬워요. 내가 사려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대상 지역인가 아닌가? 쉽죠? 2026년 현재 조정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 그리고 경기도 15개 지역입니다. 제가 영상을 만들고 있는 사이에 무려 3개가 추가됐어요. 내년엔 얼마나 추가될지 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율표 보실 때 이 지역에 있는 주택 구입하신다면 조정대상 지역 라인 아니면 비조정대상 지역 라인 보시면 됩니다. 주택수에 비해서 너무 쉽죠? 여기까지가 왕초보 파트였고요. 이 분양권을 설명할까 말까 진짜 고민 많이 했는데요. 왜냐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도 너무나 중요한 거라 한 번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는 언제 결정된다고 했죠? 취득일이죠. 이 취득일에 주택수와 조정대상 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결정됩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신축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일까요?
납부 기간이 되게 길지만 결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일반 매매 거래랑 똑같죠? 그래서 일반 매매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매 거래의 취득일은 언제였죠? 잔금일이죠. 다만 주택수 판정 시기가 달라요. 요게 포인트인데요. 분양권은 특이하게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주택수를 판단합니다. 즉, 청약으로 당첨된 경우는 분양 계약일, 분양권을 전매로 구매한 경우에는 분양권 잔금일이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일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기존에 2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권을 취득했습니다. 분양권에 의한 주택이 완공되었을 때 이 3번 주택이 취득세 어떻게 구할까요? 이때 주택수 판정하는 기준일이 바로 분양권 취득일입니다. 기존에 이 두 개의 주택이 있었으니까 3주택이겠죠. 그렇다면 만약 3번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기존 2주택 모두 처분했다면 상황 달라질까요? 정답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주택수 판정 기준일은 이 분양권 취득 당시예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될까 무서워서 호다닥 1, 2번 팔았어요. 그래도 이제 3번 주택이 완공되면 3주택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이 주택수 판정 기준일이 완공된 주택의 취득일이 아니라 분양권 취득일이기 때문이에요. 이 분양권은 이외에도 어려운 부분이 굉장히 많아서 일반 주택 매매보다 좀 더 주의하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취득세에 부과되는 세금 두 가지를 더 볼 텐데요. 지방교육세 그리고 농어촌 특별세입니다. 보통 양도세나 우리 근로소득도 마찬가지죠. 지방세가 10% 이렇게 더 붙잖아요. 지방교육세도 이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기본 취득세에 5에서 10%가량 더 붙는 게 지방교육세고요. 농어촌 특별세는 조금 달라요. 요거는 우리나라 기본 국평이 얼마죠? 84제곱이죠. 84제곱보다 큰 평수를 구입하게 되면 농어촌 특별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국평 이상 살 거면 세금 좀 더 내라 이런 거겠죠. 어쨌든 이 두 가지 세금까지 합쳐서 최종 세율표가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좀 보기 어렵죠? 대략적인 투자 판단하실 때는 이 앞에 보여드렸던 간단한 세율표 이용하시고요. 다만 실제 취득세는 조금 더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보유세, 다음 영상도 꼭 기대해주세요.